아직 시작 아니죠? 2시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베몽테스 저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겨울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다가올 3월달, 4월달 봄 대비해서 피부가 약간 장벽이 무너져 있는 피부를 위한 저희 베몽테스 레디옥신 디스트레스 케어를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따른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제품 소개도 간단하게 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 사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벽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장벽 개선에 또 효과가 좋은 저희 레디옥신 오인트 밤, 그다음 벨루프 크림, 하이시 크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시작으로 저희 레디옥신 디스트레스 케어에 대한 풀 관리 영상 짧게 저희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그거 라인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먼저 보고 제가 이론을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짧게 영상 소개를 좀 먼저 해드렸는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빨리 지나가서 더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잠깐 설명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틀어 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정반적인 순서를 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몽테스에 대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보시고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오늘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레디옥신 D 스트레스 케어인데 저희 베몽테스가 저희가 케어 자체가 프로그램이 한 6개에서 7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금처럼 영상과 그다음 더불어서 제품 설명을 좀 같이 하면서 들어갈 예정이라 예전에는 저희가 조금 이론 교육을 좀 많이 했다면 오늘은 지금부터 영상 플러스 해서 실전에 원장님들 쓸 수 있게끔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달에 또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아직 주제가 안 정했는데요. 하고 나면 다시 한번 공지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 보시다시피 피부가 스트레스로부터 저항성을 들려주는 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왜 피부가 우리가 예민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레디옥신티 스트레스 케어는 원장님들이 가장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 케어의 가장 주 목적은요, 내외적, 자극받은 피부 휴식을 좀 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 저희 이 케어를 했을 때 과하지 않은 영양 공급은 뭐냐면, 우리가 피부가 너무 민감하거나 예민했을 때는 무언가 많이 주는 것도 피부가 소화가 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은데 피부가 적정선에서 채워질 수 있는 선에서 영양 공급하는 게 저희 디스트레스 케어이고, 그다음 피부 속과 겉에 수분을 또 공급을 아주 충분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이신 앰플이나 하이신 크림 등을 통해서 겉과 속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프로그램. 그다음 중요한 건 저희가 아까 림프 드레나즈 코스가 또 있고요. 그다음 피부가 또 면역력을 증가하려면 피부 안에서 림프 순환이 되면서 림프구 생성 촉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순환까지 그러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라멜라 구조를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저희 레디옥신 디스트레스 케어입니다. 그럼 저희가 피부가 왜 이렇게 내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원인을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원장님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 외적인 환경이 되게 큰데요. 태양광선, 저희 자극인자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소 침착도 많이 우려되시는데 예민 피부의 가장 큰 그 외적인 영향은 태양광선 중에서도 자외선이 피부에 닿게 되면 일단은 열감이 생기면서 혈관이 좀 많이 확장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혈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피부가 좀 예민해지고 홍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처럼 계절적으로 겨울일 때 온도 변화가 되게 심해요. 실내하고 실외에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피부의 불금증 또는 나갔을 때 또 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거, 온도 변화에 의해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도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외적인 스트레스로 몸에 들어왔지만 이 외적인 게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는 뭐의 분비가 제일 많이 크게 오냐면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호르몬 분비, 뭐 코티솔 분비가 많이 증가된다든지 그 다음 또 우리가 지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돼서 여드름을 순간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피부를 민감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신경계가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문제,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에 문제가 오다 보니 피부가 굉장히 또 감각적으로 뭔가 예민해져 있고 센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 따라서 그때 피부 케어를 하셔도 피부가 자극도가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담하실 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들 경영도 신경 쓰셔야 되고 내일 손님이 또 신규가 오는데 여러 가지 등등등 저희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실 때 불면증으로 인해서도 피부가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 문제 또는 호르몬의 불변화에 대한 피부가 좀 예민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속담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은 말이죠.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주무시면 여드름도 되게 완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미도 훨씬 효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오늘 저희가 들어가는 예민 피부도 잠만 잘 주무셔도 피부가 한결 다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하루 출발할 때 불면증이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나친 세안 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외적인 거. 그리고 한국 분들은 너무 청결에 잘 씻어요. 그래서 너무 아침부터 뽀드득 문화, 그 다음 저녁에서도 뽀드득 문화가 너무 발달하셔도 피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산성 피지막의 손상, 그 다음 두 번째 각질이 너무 약화되는 거, 이런 것들에서 피부가 예민할 수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효과는 어떤 것만 개선하셔도 좋아질 수 있냐면은 세안 습관이라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안 습관만 바꾸셔도 피부의 불금증 한결 50%는 다운될 수 있고 그 다음 세안하실 때 자극 없는 세안제를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저희 파이더말 겔이라고 하는 또 클렌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각질 탈락, 이거는 이제 과도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각질을 좀 제거한다라든지 이랬을 때 보호층이 좀 깨어질 수 있고, 우리 피부는 기본적으로 각질층의 보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 군대들이 각질층이라서 이 층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피부가 그 다음 걷잡을 수 없이 예민한 피부로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중금속이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금속이 피부에 닿아서 피부에 산화를 좀 유도를 시킬 수 있는 게 저희 외적인 원인. 그 다음에 틱톡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극적인 터치, 화장솜에 터치를 좀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분첩을 가지고 얼굴에 많이 좀 자극적으로 두드리면서 한다든지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에 피부가 아주 많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피부에 문제가 생긴 거를 저희가 개선을 하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케어 방법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민 피부의 시작은요, 사실은 각질층으로부터 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리 피부는 아시다시피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질층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타나는 피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피부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각질층의 두께 변화가 오는 거죠. 자, 이 두께 변화는 뭐냐면은 14층 이하로 떨어지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피부 조건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인간은 14층 정도가 돼야지만 좋아지는데 각질층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는 수분 증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분 증발이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순환 문제가 생기고, 자, 여기서 순환 문제 하게 되면은 피부 온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항상성을 맞춰야 되는 그 생물학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려면 혈액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혈관이 확장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이 생기면서 이것이 반복적인 자극이 됐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홍반이 발생이 된다. 여기까지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뭐로 간다? 예민 피부로 변화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민 피부로 잘 바뀌는 피부 타입이 있긴 있어요. 유전적으로 건성 피부들이 예민 피부로 쉽게 바뀔 수가 있고, 건성 피부는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는 예민 피부로 가는 게 다른 타입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건성과 중성 피부들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예민 피부가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요, 나중에 이걸 방치를 하시거나 지금처럼 내 스스로 홈케어라든지 케어를 잘 못하시게 되면 그대로 뭐가 앉는 경우가 제일 많아지냐면 색소 침착 발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색소 침착의 근본 원인은 첫 번째도 각질층의 변화이거든요. 각질층이 얇아지게 되면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안에서 더 많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결국은 뭐냐면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색소 침착은 다른 말로 말기 예민의 결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 시작은요, 처음은 각질층의 변화, 마지막은 뭐로 끝날 수 있다? 색소 침착으로 끝나는 것이 예민 피부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각질층을 변화를 변화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화장품의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각질도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 증발을 막아줘야지만 예민 피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가 케어라든지 그다음 홈케어로 화장품을 잘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민 피부의 시작에 대해서 그다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피부를 보게 되면 센시티브란 말을 쓰게 되고요. 센스타이즈 스킨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민감 피부는. 그래서 센시티브는 말 그대로 그 예민 피부인데 이 센시티브 피부는 어떤 피부냐면 유전적으로 약간 타고나는 민감성 피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센스타이즈 스킨은 뭐냐면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민감한 피부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센스타이즈 스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층 피부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사랑을 피부에 너무 많이 줘서 각질에 넘치게 사랑을 받았을 때 피부가 약간 또 예민해질 수도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예민해지는 경우가 요즘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샵에 오시는 예민한 고객들은 다 어떤 피부 타입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냐면 센스타이즈 스킨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성 피부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다 이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을 볼게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민감 피부는 젊은 피부 타입이 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원인은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반응성 피부라고 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자극을 줬을 때 반응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알러지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쿠퍼로즈 피부가 생기는데, 자, 쿠퍼로즈하고 저희가 로제시아라는 피부가 있어요. 요거는 원장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쿠퍼로즈 피부는 어떤 피부를 얘기하냐면은, 기본 조건은 건성이어야지 돼요. 건성인데 후천적으로 뭐가 생긴 거냐면, 홍반하고 모셀간 확장까지 유도하는 피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제시아 피부는 약간 지성이면서 예민해지는 피부를 얘기해요. 자, 이런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선이 있고요. 그 다음 건성, 수분 부족 피부가 유전적인 피부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스타이즈 피부는 이런 문제로 생긴다고 보셔야 되는데, 피부에 맞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흥분한 피부, 그 다음에 지나친 활동적 트리트먼트를 너무 많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잦은 전문적 트리트먼트를 많이 해도 센스타이즈 피부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은 화학적인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시거나, 그 다음 과도한 각질 제거, 깨지기 쉬운 피부 상태, 그 다음 지나친 태양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알러지라든지 염증에 취약 피부가 우리가 쉽게 센스타이즈 피부로 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원장님들 중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고객들이 또 어떤 피부들이 많이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성이나 반응성 피부를 대비한 대안을 해서 좀 알려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민한 피부는 일단은 외적인 인자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극을 줄여주는 인자가 가장 최소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각질 제거를 피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예민성 피부에는 가장 핵심적인 관리 주제이고요. 두 번째, 너무 작거나 과도한 스킨케어를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한 피부가 사실 관리실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마사지를 내 마음대로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또 필링을 하더라도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예민한 피부는 사실 관리할 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샵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딪힐 때 예민한 피부가 아마 관리할 때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물리적 자극을 좀 최소화하시는 부분. 그다음 숙면, 사우나, 운동 후 샤워라든지 자외선 노출, 그다음 냉난방 온도 변화에 대해서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과도한 세안을 피하고 세안 습관을 개선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자외선 노출 시 반드시 이건 기본이긴 한데요. 요즘은 예전만 해도 고객들이 여름만 쓰는 자외선 차단제 굉장히 인식이 많았죠. 아주 예전에.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손님들도 자외선 차단제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셔서 차단제는 아마 다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분감 있는 화장품으로 보호막을 형성해서 가장 후천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분 증발 억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특히 건성 피부가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수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필름막을 형성하는 제품을 발라주신다든지. 자, 그러면서 피부가 뭐가 되냐면 진정도 되면서도 수분을 하루 종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각질층을 좀 더 결합력을 증가시켜서 더 이상 각질이 얇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도 이 기능이 다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론을 조금 길지 않게 했어요. 원장님도 아마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오늘 들어간 프로그램에 따른 제품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할게요. 저희가 앞쪽에 영상을 좀 저희가 틀었을 때 클렌징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단계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파이더마 겔이 겔 타입인데요. 아주 저자극이에요. 저자극의 겔 타입의 저희가 클렌징 제품이 파이더마 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산성 클렌저이고요. 모든 피부 타입에 접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김이 없고 그 다음 세안하셔도 당김과 그 다음 붉은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진정도 동시에 잘 되면서 여기 보시면 저희 클렌저는 4세 이상부터 아이들한테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 그 다음 모든 피부 연령층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이더마 겔. 저는 이 파이더마 겔을 우리 원장님들이 그 홈케어 판매할 때 이렇게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던데요. 클렌저도 되지만 아이들 같은 애들 아직 약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피부가 건조할 수 있어서 얼굴 플러스 아이들한테는 바디 샤워 젤로도
저희 파이더마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해봤는데 역시 바디 샤워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당김이 없고 약간 보호막이 형성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주성분이 클로렐라 불갈리스 추출물 들어가 있습니다. 클로렐라 불갈리스는 어쨌든 피부에 보습력도 굉장히 두지만 특히 아미노산 함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저희 클로렐라 불갈리스 추출물이 메인입니다. 그다음 녹차 추출물이 있어서 약간의 트러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다음에 라벤더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릴렉스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천연향으로 인도멀 구슬, 꽃나무 이 추출물이 있고 비타민 E와 지방산 함유량이 높아서 피부 진정이 굉장히 뛰어난 원료로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펌핑할 때 3mm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물을 묻혀가면서 부드럽게 러빙해서 얼굴에 클렌저 하셔도 잘 제거가 되고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제거되는 저희 저자극 클렌징 제품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파이더마길 저희가 첫 번째 클렌징은 항상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노멀라이징 부스터라고 있는데요. 자, 이 노멀라이징 부스터는 여기 자료에 아마 보이실 거야 화면에 저희가 안심하게 쓸 수 있게 자극 없는 올그린 성분으로 저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저희가 피부 안전 테스트를 다 받은 저희는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테스트를 다 거친 제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피부에는 자극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안정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유효성을 따지셔야 되는데, 정말 촉촉하고 보습력이 오래 가는지에 대한 걸 좀 가장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노멀라이징 부스터는요, 그냥 아주 액상 타입의 토너가 아닙니다. 약간 부스터 역할은 뭐냐면 다른 제품이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게끔 촉진시켜주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토너가 에센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시면 굉장히 촉촉하고요. 그 다음 피부에 닿는 순간 쿨링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를 때 진정 효과하고 시원함까지 줄 수 있는 게 저희 노멀라이징 부스터 제품입니다. 그래서 패드에 그냥 덜으셔서 피부에 터치하셔도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손에 짜서 부드럽게 흡수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 노멀라이징 부스터도 지금 원장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죠. 기초 라인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안에 또 보시면 노말라젠 부스터하고 활성 성분으로 똑같이 클로렐라 불가리스 추출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자료 보시게 되면 깨알같이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요. 보습, 탄력, 증진을 위해서 약간 20가지 식물 추출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많이 베스트로 보습 효과를 주는 액토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액토인은 저희가 그 사막이라든지 이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미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액토에는 가장 보습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하이신 보습 라인에도 많이 쓰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레라 불갈리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아까 저희가 들어갔고 그 다음 특히 여기 보면 당화학 추출물이 있는데요. 당화학 추출물 같은 경우는 특히 진정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식물 원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화옥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진정되지만 상체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당화옥 추출물이나 등등 저희가 20가지의 식물 추출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저희 노멀라이징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향료까지 저희도 자극 없이 올그린으로 합격된 원료에서 베르가모, 그 다음에 라벤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들어가서 천연의 향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노멀라이징 부스터입니다. 요거는 화면상으로 제가 전달할 수 없는데 정말 같이 모여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가장 또 샵에서 원장님 반응이 좋은 게 노멀라이징 부스터고요. 오늘 저희가 강의하기 전에 저희가 또 저희 부산에서는 세미나를 1차적으로 저희 진행하고 제가 또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오늘 수업하면서도 원장님들이 부스터라든지 저희 화이톤 세럼을 써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셨고 또 한 원장님은 샵에서 이 부스터와 다음에 나오는 저희가 파이톤 세럼이 있습니다. 이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 파이톤 세럼하고 아까 얘기했던 부스터랑 묶었을 때 저희가 림프 마사지를 하는데요. 특히 이 파이톤 세럼을 고객의 샵에게 그 뭐 반영구나 하는 동안 얼굴이 너무 붉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팩처럼 올려놓으셨대요. 올려놓으셨는데 고객이 가실 때 하는 말씀이 열감이 너무 떨어져서 올 때 열감이 속에서 화끈화끈 했는데 갈 때 열감이 다 다운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가셨다고 하시면서 원장님이 다시 한번
이 파이톤 세럼에 대해서 손님의 반응을 보고 자신 있게 저희 적극적으로 또 홈케어로 판매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의 도중에 이 파이톤 세럼 임상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화면상으로 보지만 혹시 꼭 문의를 하셔서 노말라제 부스터와 파이톤 세럼을 섞어서 반드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파이톤 세럼은 여기 보시다시피 뷰티 디바이저랑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이 파이톤 세럼 바르는 순간 시원해서 열감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강사로서 저도 써봤을 때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네, 자 파이톤 세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톤 세럼의 주성분은 저희가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과 수분에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쓰는 성분이죠. 알로에베라 꽃추출물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히아루론산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한껏 진정과 재생과 보습까지 할 수 있는 게 파이톤 세럼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부스랑 섞어서 저희가 테라피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3종으로 제가 묶어놨어요. 자, 이것이 저희 베몽테스에서 요즘 테라피 할 때 가장 반응이 좋은 코스 중에 하나예요. 과정 중에. 저희가 앞에 화면을 빨리 지나가서 못 보시는 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한번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때. 그래서 림프 드레나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림프 드레나제 할 때 저희 이 두 개와 이 브러쉬를 섞어서 하시는데 파이톤 세럼, 그 다음에 파이톤 부스터 두 가지를 섞습니다. 자, 섞어서 얼굴에 도포를 먼저 하실 거예요. 도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저희가 마이크로 파이버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뒷면은 실리콘 타입이고 앞쪽은 아주 미세 브러쉬거든요. 이게 잘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짱짱하게 브러쉬가 파이버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벌어지거나 물이 들어도 쉽게 빠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섞으셔서 얼굴에 도포하십시오. 도포하고 그 다음에 이 브러쉬를 두 개를 구입이라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네요. 자,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데콜테, 그 다음에 목선, 턱선, 얼굴 림프절 따라서 다 쓰러져서 림프 변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가 테라피 할 때 거의 5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5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얼굴에 붓기가 빠지면서 윤곽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림프를 하시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마사지라든지 어떤 기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마사지와 기계를 하다 보면 얼굴이 혈액순환이 되니까 순간 얼굴에 부을 수도 있고요. 열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림프 드레나지를 저희는 하시고 나서 다음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 얼굴에 열감과 그 다음 끝났을 때 알러지와 이런 것들 없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피부 속 디톡스 관계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베몽테스 트리트먼트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하시고 나서 봄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 트리트먼트 모든 코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림프 드레이닝을 시작하는데 림프 드레인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기를 쳐서 괜찮으셨나요? 하면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놀라셨대요.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고 하네요. 네, 웃으셔도 돼요. 소리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림프 할 때 파이톤 세럼하고 부스터를 반드시 섞는 거, 그다음 브러쉬랑 이용해서 한번 샵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만족할 건데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원장님들 그런 걸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제품도 좋고 투자도 좋은데 부담 없이 했을 때 만족도는 높아지는 게 바로 저희가 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관리를 고객들한테 하시게 되면 고객들이 관리를 거의 스파에서 한 2, 30만 원 받는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게 저희가 디톡스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묶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거를 지금 방송을 안 들으시고 나중에 또 저희 하루 종일 또 나중에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들으시는 또 전국의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이걸 한번 꼭 체크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를 샵에서 꼭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희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마 후회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어려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오늘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디톡싱 케어인데 디톡싱 케어는 아까도 예민 피부를 진정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림프를 통해서 면역력을 증가해주는 트리트먼트가 주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감해져 있다 보니까 그 각질층이 또 얇아져 있는 거라는 특징 때문에 무엇이 많이 또 증발될 수 있냐면 수분 손실이 또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앰플을 바르는 게 저희 이 관리는 하이신 앰플 키트가 있는데 이 앰플은 저희가 강력한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는 앰플 중에 하나이고요.
이 하이신 앰플은 피부 타입은 올 타입이 가능해요. 올 타입 가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민 피부는 무조건 하이신 앰플로 저희는 케어를 합니다. 케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건성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지성 피부도 수분을 공부할 때 저희 하이신 앰플이고, 그래서 노화 피부 상관없이 저희 베몽텟의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앰플 키트 하게 되면 하이신 키트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이신 앰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수분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진피층의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젊은 층 같은 게 25세 정도 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이제 표피층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25세가 지나면 기본적으로 주름이 조금 보이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때는 이제 진피층에도 수분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럴 때 저희가 속과 겉을 동시에 다 채워주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속 건조, 그 다음에 겉 건조. 그래서 우리가 속도 채워주고 동시에 목까지, 겉에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앰플이 있는데, 저희 베몽텟은 하이신 앰플 키트 적극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썼을 때 거의 무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MTS랑 묶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술할 때. 그래서 MTS 나노 맞추시고, 그 다음 한 0.25에서 0.5mm 정도 케어를 맞추신 다음에 저 일제 이제 앰플을 같이 피부에 바르면서 MTS를 하시게 되면 정말 하시고 나면 속 안에 피부 수분이 너무 많이 채워져서 끝나시고 나는 얼굴이 아마 빵빵해지게 정말 보톡스 맞은 느낌처럼 얼굴이 굉장히 플럼핑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저희 하이신 앰플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하이신 앰플 여기 보시게 되면 일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제 앰플이 3mm인데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앰플도 3mm인데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쓰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케어할 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동시에 흡수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하시게 되면 겉과 속을 동시에 채워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따로따로 쓰셔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트리트먼트 중에 또 그게 있습니다. 하이신 케어, 하이신 하이드레이션 케어가 또 있는데 그 하이신 저희가 하이드레이션 케어 같은 경우는 앰플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저 MTS랑 같이 하는 트리트먼트가 또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들어가는 레디옥신 디스트레스 케어는 MTS를 없이 저희가 순수하게 이 앰플만 침투를 하는 케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레디옥신 예민 피부 관리할 때는 MTS 없이 하이신 앰플을 일제히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섞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따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앰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하이신 앰플은요. 피부 장벽 개선은 최고의 앰플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친화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 흡수가 되게 잘 돼서 어떤 피부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저희 하이신 앰플이고요.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의 최대의 10배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크라비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요거는 저 일본 같은데 그 호수 같은데 이끼에서 추출하는 원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크란 비라는 이 원료가 히아루론산보다 뭐를 더 흡수할 수 있는 원료 중에 하나냐면 수분을 10배 이상 더 끌어달릴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저희가 보습제로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이신 앰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게 되면 단순히 그냥 지금 발랐을 때 느낌만 촉촉해 이 느낌이 아니고요. 하이신 앰플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안에서 당김이 서서히 줄어드는 결과를 줄 수 있는 게 저희 하이신 앰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 주름 탄력이 저하된 피부, 민감성 피부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여러 가지 앰플이 저희가 3가지가 있어요. 베몽텟은 악신 앰플이 있고 엑소존, 엑소듀오, 엑소다이버 듀오 앰플 섞어 쓰는 게 있고 그 다음 저희가 하이신 앰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그 쉽게 들어가고 모든 피부에 아울 수 있는 게 하이신 앰플이다 보니까 악신 앰플하고 거의 아주 이렇게 막상막하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앰플 중에 하나가 저희 베몽텟에서는 하이신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 뭐 오늘 아마 그것도 있긴 하지만 강의를 나중에 또 들어오시거나 하시다 보면 하이신 앰플은 한 번이라도 뭐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아마 써보시면 앰플 너무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를 섞어 쓰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레디옥신 같은 경우는 일제를 먼저 흡수하시고
그 다음에 일제는 굉장히 좀 아주 흡수가 되게 빨라요. 제형이 되게 빠르고요. 그래서 일제 같은 경우는 침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제는 주 목적이 속건조예요. 그래서 속에다가 수분을 꽉꽉 채워줄 때는 저 일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 이제 앰플을 저희가 위에다 더 빨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앰플 같은 경우는 약간 제형이 일제보다 약간 조금 이렇게 겔형으로 약간의 무게감이 좀 있어요. 점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앰플은 피부에 발랐을 때 겉에 수분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쓰는 게 저희가 이제 앰플입니다. 그래서 일제해제가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한 앰플이죠. 속과 겉을 동시에 레이어로 수분을 다 채워주는 저희 앰플이 하이신 앰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 주 성분으로는 히아루론산이 3중에서 분자량이 각각 틀리게 고분자, 중분자, 초저분자로 들어가 있는 히아루론산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3중인데요. 분자량이 큰 게 히아루로닉 애시드, 그 다음에 소듐 히아루로닉 네트, 이거는 중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이돌라이즈 히아루로닉 애시드에서 이게 저희가 가장 이제 작은 분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식물성 원료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저희가 묶어서 가장 그 식물에서 추출한 모이스를 아주 포획해서요. 또 피부의 각각 층마다 수분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성분으로 삼색 제비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치자 추출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밀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복합을 해서 또 강력하게 뭘 주냐면 수분을 채워주는 원료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하이신 앰플 키트의 주 원료이고, 그다음 저희가 사크란 B라고 해서 아까 그 히아루론산보다 뭐가 더 강력하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냐면 수분을 자기 몸매보다 6,000배 이상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원료가 저희가 사크란 B라는 원료고, 이거는 제가 그 일본이나 뭐 후쿠오카나 이런 습지 같은 데서 자라는 이끼 이런 데서도 많이 추출되는 원료 중에 하나가 이 보습 성분입니다. 액토인이라는 원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액토인은 아까도 저희가 아주 척박한 환경, 그 다음 이집트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등 사막에서 존재하는 식물에서 서식하는 에서 추출한 원료이고, 그 다음에 빙하 이런 남극이나 이런 쪽에서도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그 안에서 추출한 원료가 저희가 액토인이라는 원료가 있는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자기 몸에 수분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액토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저희 하이신 앰플의 주요 메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하이신 앰플은요, 그냥 성분을 딱 보셔도 무슨 덩어리냐면 수분 덩어리예요. 수분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성분이 하이신 앰플 키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앰플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트리트먼트 흡수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앰플을 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이신 모델링 마스크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가 예민 피부 오늘 케어다 보니까 예민 피부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예민 피부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이나 보호막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영향을 줘도 피부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부를 정상치를 끌어올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들어가게 된 피부가 그걸 행복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저희 레디오싱 디스트레스 케어의 목적은 민감한 피부를 가라앉히고 과도한 영양보다는 안정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모델링은 하이신 모델링이라고 추천하는데요. 여기 이미지 아마 보이실 건데 자세히 보시면 저희 모델링은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고 이미 뭐와 뭐로 섞여져 있는 거냐면은 에센스 성분하고요, 유효 성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모델링이에요. 저희는 물 없이 이미 여기 절취선이 있는데 여기 밑에가 저희가 에센스로 보는 에센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겔형이 아예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에 보면 저희가 또 보습에 뛰어난 파우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믹싱을 하는 거예요. 믹싱을 하는데 저희 그 모델링은 그 천연 추출물인 알긴산이나 이런 원료들을 굉장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긴산이 들어가는 화장품 자체가 모델링은 가장 보습력이 뛰어나고 또 약간 원료 자체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천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하이시 모델링은요, 고밀도의 수분을 공급해서 떼고 나면 얼굴이 약간 쫌쫌하면서도 특히 하이시 모델은 얼굴의 온도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예민한 피부는 붉어져 있잖아요. 고객이 올 때. 홍반 있고 예민해져 있는데 이러한 피부에 저희가 하이신 모델링을 했을 때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줄 수 있는 게 저희 하이신 모델링 오늘
레드옥신이 저희가 마무리 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온도가 이렇게 31도 4도로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저희 하이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중 히아루론산이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얼굴에서 열감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진정된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저희 하이신 모델링 마스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실 때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일제이자가 섞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취선을 좀 따셔서 위에 에센스 제형의 제품을 고무볼에다가 덜으시고 위에다가 파우더를 올리시는 거예요. 섞어서 그 다음에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으셔서 얼굴에 도포하시면 강력한 수분 공급하고 확실하게 뭐가 되니 열감이 떨어져서 붉음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델링이 저희 하이시 모델링입니다. 자, 저희 모델링은 얼마나 효과가 뛰어나냐면 떼고 나서 이렇게 만약에 오늘 원장님 바쁘셔서 정리를 안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좀 이렇게 외건이나 아니면 고무볼에 놓고 가셨다. 그럼 아침에 오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에센스와 수분 성분들이 오히려 모델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이 하이시 모델링은 에센스 제형으로 수분과 영양분 그대로 갖고 있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절대로 다른 거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교육하면서 하이시 MTS 하고 했는데요. 진정에는 확실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TS 하고 나셨을 때도 마무리 진정팩으로 저희는 살롱에서 뭐 이 케어와 트리트먼트 상관없이 독단적으로도 저희 모델링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분들 알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글루코스라고 하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스피룰라 추출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8중이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피부에다가 수분을 공급해주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저희 하이신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떼고 나면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갈 건데 이제 마무리는 저희가 가장 또 모든 피부에 특히 예민한 피부에 가장 추천하는 게 하이신 크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건성 피부에 쓰는 게 아니라 저희 베몽텟의 기본 베이스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멀티 하이드레이션 크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다방면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피부, 건성, 노화, 지성, 여드름 모든 피부에 크림하고 섞을 수 있는 레이어가 가능한 크림 중에 하나가 하이신이고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있는 한 분도 같이 쓰고 있는 게 저희 하이신 크림인데 굉장히 좋아해요. 자, 산뜻하고요. 끈적임이 많이 없는데요. 그 다음 이 크림을 바르고 나면은 아주 그 미세하게 막이 형성된 게 느껴져요. 무겁지 않아요. 이게 바르면 되게 실키한데 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성분이 저희가 칼슘, 팔미톨레이트, 베타 시테스테롤이라고 하는 저희만의 독점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식물성 스테롤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에 굉장히 그 막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섬세한 세라마이드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그 좋은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보습력으로는 여기 부활초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여기 이미지가 부활초인데 원래는 사막에 굴러다닐 때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근데 이 부활초라는 식물이 물이 들어가잖아. 몇 시간만 다시 이파리가 펴집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초라는 식물은 사막이나 고온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척박한 환경이니까 몸을 움츠려서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해줘요. 그리고 이 속에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성분이 옆에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저희가 이 하신 크림이 왜 보습력이 뛰어나냐면 어쨌든 화장품 성분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강력한 수분 공급입니다. 잡아주고. 그래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 피부에 세포막에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수분 채널을 강화할 때 쓰는 성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이신 크림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히아루론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아쿠아자일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다당에서 추출한 성분 중에 보습 성분이 뛰어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자일 같은 경우는 배리어 특히 세라마이드층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으로 저희가 쓰고 특히 아쿠아포린 생성도 촉진해서 세포와 내벽으로 수분이 왕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게 저희 하이신 크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마무리 때 쓰는 크림 중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마무리 때 가장 중요한 케어도 중요한데 피부 관리는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같이 무엇을 써주셔야지 효과가 제일 뛰어나냐면
우리가 살롱에서 아무리 힘들게 진정해서 보내더라도 고객이 집에서 또 받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도 받고. 그거를 보호하려면 집에서 반드시 홈케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마지막에 쓴 이 두 가지가 하이라이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벨루프 슈퍼 베리얼 크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저희가 오인트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민 피부 저희가 디스트레스 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 물론 케어는 기본인데 마지막에 써준 이 크림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동시에 뭐를 예방하냐면 예방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벨루프 크림과 오인트 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아마 오늘 좀 혜택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답글이나 이런 거 달아두시면 저희가 오늘 프로모션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루프 스퍼 베리얼 크림은요. 아주 강력한 장벽 복구 크림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피부 알러지 테스트 다 받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 정도로 쓰시는데 자, 요 크림하고 다음 장에 나오는 저희가 오인트밤도 있는데 이걸 주성분은 이렇게 7가지의 메인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콜락톤, 병풀입 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 아미노산, 알란토인이 들어가 있는 게 활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 주요 성분과 그 다음 뒤에 같이 써주는 크림이 또 있죠. 네,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안 넘어갔네. 잠시만요. 네, 제가 컴퓨터 작동을 네 조금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컴퓨터를 왔다 갔다 해서 바로 안 떴어요. 그래서 벨루프 스퍼 크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레디옥싱 드레싱 오인트 밤이 사실은 저희 베몽테스에서 가장 추천하는 예민 피부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오인트 밤 같은 건 밤쟁이거든요. 그래서 벨루프 크림을 바른 다음에 위에다가 오인트 밤 한 번 더 발라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하셔도 피부가 무엇이 없냐면 당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벨루프 크림, 그 다음에 레디오싱 오인트 밤이 요즘 저희가 품절 현상이 너무 많이 생기긴 하는데 특히 오인트 밤은 출시되자마자 바로 품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바로 같이 그거를 제공을 못 해드려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좀 원장님들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예민 피부에 핫한 제품이 저희 레디옥싱 드레싱 오인트 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오늘 저희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화면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좀 재밌게 저희가 그 아름답지는 않지만 앉아서 제 얼굴을 좀 가리고 좀 드릴 텐데요. 앞뒤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화면에 좀 거꾸로 보이실까요? 괜찮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거꾸로 나오나요? 자, 안 되죠? 자, 오늘 저희가 이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화면에 원장님들 혼자 거꾸로 나오실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주요 좀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예민 피부 가장 하이라이트니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레디옥싱 드레시 오인트 밤을 오늘 안 해서 방송 아닙니다. 12시 지나면 해당은 없는데요. 이 크림은 오늘만 10대 10 구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29만 5천원인데 10대 10을 했을 때 오늘 얼마에 구입을 하실 수 있냐면 14만 5천원에 10대 10을 오늘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장이 10개, 10개를 더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마 홈케어로 판매하셔도 가격이 너무 부담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판매가 잘 된다고 저희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도 저희가 물건을 계속 오다를 계속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요. 그래서 오늘 예민한 피부의 혜택 하나 있습니다. 오인트밤 10대 10 구매하시게 되면 14만 5천원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는 두 가지 다 써보고 싶다. 제가 앞쪽에 그 벨루프 크림을 아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1번의 그 프로모션은 오인트밤 10대 10 있고 두 번째 있습니다. 레디옹시 오인트밤과 그 다음 벨루프 크림을
두 개를 10대 10 구입을 하시게 되면 총 금액이 저희가 53만 원인데요. 오늘 이 두 개를 벨루프 10개, 오인트 10개에서 10대 10 하시게 되면 오늘만 가격이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38만 5천 원에 두 가지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원자는 선택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오인트밥만 하기에는 좀 그러시다 그러면 저는 벨루프랑 두 가지를 같이 쓰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라면, 샵이면. 전 써보니까 벨루프랑 같이 썼을 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프로모션 있을 때 한번 원장님들 하루 종일 또 보시고 주문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소개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인트밤 같은 경우는 바르는 더마 패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처 났을 때 바르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아이들 뭐 다리 안쪽이나 짓물렀을 때도 발라주셔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뭐 손등에 살짝 뭐 요리하다가 살짝 비었을 때도 발라주시면 재생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오인트밤. 그 다음 이 오인트밤은 얼굴에도 얇게 바르는데 특히 레이저라든지 필링하고 나서 당기실 때 재생으로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보다는 소량씩 발라주셔도 충분히 보습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저희 레디오 드레싱 오인트 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활용할 때 립밤으로도 살짝 발라주셔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가 10대 10 프로모션 14만 5천 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송 안에만 주시면 벨루프 크림 10, 그 다음 오인트밤 10 해서 38만 5천 원에 오늘 프로모션도 있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코페롤, 그 다음 판테놀, 그 다음 글루타치온까지 있고 향은 일랑일랑 향이 나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 다음 여기 임상입니다. 불금증 이런 것들 많이 됐고 뾰루지 같은 것도 붉어졌을 때 진정도 잘 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저희가 오인트 밤. 정말 예민 피부, 건성이나 붉은 피부는 추천하는 게 저희 베몽테스의 올해 신제품이죠. 레디옥신 드레시 오인트 밤을 극극 추천드려요. 오늘 프로그램 가장 잘 맞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는 항상 선으로 또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파일 선가드라고 해서 SPF 50이고 pH 플러스 4개 그리고 저자극이고요. 4세 이상 아이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저희 선이고 그 다음 저희 선이 가장 추천한 거 눈이 일단 맵지 않고요. 그 다음 자극이 많이 없고 그 다음 발랐을 때 너무 아주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 많이 없어서 원자님들 많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저희가 많이 찾는 마무리 제품이죠.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들어가 있고 클로렐라, 아데노신,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난반사 성분이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서 햇볕 봤을 때 항산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그 개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식약 안정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저희 선 제품 하나가 파이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전국에 계신 정말 고객들,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팟이에요. 오늘 저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광이 나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할 때 항상 이걸 바르고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항상 출장 올 때나 기차 안에서 항상 바르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팟이 있고, 글로팟 미러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그 톤의 차이인데요. 글로팟 같은 경우는 그냥 23호 정도 파운데이션 쓰는 기본적인 톤에 굉장히 어울리고 미러가 들어가는 제품이 약간 피부톤이 흰 사람도 있어요. 흰 톤들은 저희가 한 17호에서 20호 정도 쓰신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성분은 똑같은데 저희가 약간 뭐냐면 그 밝은 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우파 마무리 때 선크림까지 바르고 요걸로 마무리해서 고객님 일어날 때 저희가 물광까지 효과를 주는 거고 요거는 단순히 그 비비역 뭐 어떤 재생뿐만 아니라 당연히 보습하고요. 그 다음에 케어까지 리커버까지 효과가 들어가는 5중 기능을 갖고 있는 저희 글로팟이다. 이거는 고객님들이 더 많이 알아주세요. 사실은 써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요거 넣네요. 오늘 이벤트. 그래서 A안님 있습니다. 오인트밤 10개, 10개 29만 원인데 오늘 하시게 되면 14만 5천 원에 20개를 득템할 수 있는 오늘 프로모션이 있고요. 그다음 B안으로는 벨루프 크림 10개 구입 시 오인트밤 10개 같이 했을 때 53만 원인데 오늘 38만 5천 원에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저희가 항상 이 라방의 또 마지막에 선물은 뭐냐면 원자님들 좋아하는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런 거까지 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다 돼가는데 이론 정리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그 영상 다시 한번 좀 제가 틀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총정리하면서 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틀어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됐나요? 오늘 영상 한 번만 다시 틀겠습니다. 뭐가 안 꺼졌을까? 안 꺼진 게 있나? 요거 더 있나? 이게 더 있나? 오케이. 또 있었나? 네. 됐을 것 같았다. 자,